감정에 휘둘리는 심리적 기제 분석. 대부분의 심리적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관계에서 기인하지만 그 관계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은 타인 그 자체보다는 관계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내면의 감정입니다. 불안, 분노, 수치심, 무력감과 같은 감정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 상태를 넘어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중요한 심리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관계 속에서 촉발될 때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책임을 전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적 반응이며, 저명한 심리학자 칼 용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억압되거나 부정된 자아의 측면, 즉 개인이 직면하기를 꺼리지만 반드시 통합해야 할 내면의 일부를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특성, 욕망 또는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사회적 규범이나 개인의 이상적 자아상과 충돌하여 무의식 속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이 억압된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내면의 균형을 깨뜨리며 다양한 심리적 관계적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은 바로 이 그림자와의 대면 과정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회피할수록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표출되거나 감정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정적 감정 억제의 역설적 결과.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은 일시적으로 문제없는 자기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을지 모르나 이는 표면적인 안정감에 불과하며 내면에서는 억압된 감정들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된 감정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만성 피로나 소화불량, 두통과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교란하여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육체적 고통으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평소에는 침착하던 사람이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감정 폭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댐에 물이 넘치듯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통제불능 상태로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현상으로 관계의 손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향한 무의식적인 비난이나 투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투사는 자신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특성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어 기제로, 예를 들어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상대방이 불안한 것처럼 여기거나 자신의 분노를 상대방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고 여기는 식입니다. 이로 인해 관계는 왜곡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정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할 내면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나를 지키려는 신호라는 이해. 감정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신호 체계입니다. 이는 감정을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중요한 정보로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즉,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내면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지의 결과이거나 자신의 경계가 침해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경고하는 신호로 미지의 상황, 잠재적인 손실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에 대비하거나 회피하라는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은 중요한 상실에 대한 내면의 통증 반응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뿐만 아니라 꿈이나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또는 어떤 관계가 끝났을 때와 같이 무형의 상실에 대해서도 나타나며 애도와 치유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감정을 나쁜 것으로 치부하기보다 자신을 보호하고 안내하려는 유용한 정보로 인식할 때 감정은 더 이상 회피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감정에 압도당하는 대신 감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설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감정관리 셀프 루틴 3단계 실천 방안. 효과적인 감정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3단계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루틴은 감정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의식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1단계 감정의 정확한 명명. 단순히 기분 나빠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 대신 자신의 감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짜증, 억울함, 속상함, 배신감,
초조함, 좌절감, 실망감, 질투심 등과 같이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인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감정을 정확히 이름 붙이는 것은 모호한 감정으로 인한 혼란과 압도감을 줄이고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여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는 또한 감정적 패턴을 인식하고 특정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단계, 감정속 욕구 알아차리기. 명명된 감정이 어떤 내면의 필요 또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는지 깊이 탐색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 뒤에는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 두려움 뒤에는 안전하고 싶다는 욕구, 슬픔 뒤에는 연결되거나 위로받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 등 다양한 내면의 요구를 탐색합니다. 이 과정은 감정의 근원적 원인을 파악하고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합니다. 3단계,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기.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보류하고 잠시 동안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감정과 자신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더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감정의 언어로 타인 이해하기. 감정은 개인마다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 배경, 문화, 그리고 개인의 인지 방식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MBTI 유형 중 감정형과 사고형은 감정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F유형은 결정을 내릴 때 개인적인 가치, 조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감정을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T유형은 논리, 객관성, 분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감정보다는 사실과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이들은 감정 표현이 비교적 절제되어 보일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있어 감정보다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F유형은 T유형을 감정이 없고 냉정하다 고 오해하기 쉽고 T유형은 F유형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예민하다 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서로의 의도를 왜곡하고 관계의 장벽을 만듭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는 이러한 감정적 차이를 인지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의 감정적 언어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정은 나를 위한 언어다. 감정은 적절히 다루어질 때 단순히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회복시키고 성장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여 스스로와 화해할 수 있다면 이는 자아 수용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연결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정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나를 위한 언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연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